박규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오캄의 면도날을 북한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저도 어떤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컨택트라는 건데요. 1997년에 나왔습니다. 조지 포스터라는 그 미국의 여자 배우가 우주 관측에 미친 엘리 에로웨이 박사로 출연했던 영화인데요. 한국에서는 컨택트로 번역됐었습니다. 외계인과 접촉해서 그들이 보내주는 설계도로 비행체를 만들어서 베가라는 별에 다녀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는 수초 만에 모든 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외계인이 있느냐는 어린 학생의 질문에 조지 포스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넓은 우주에 인간만 있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라고 말입니다. 외계인에게 보낸 인류의 대표를 뽑으면서 인류의 95%가 종교적 신을 믿는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된다면서 조지 포스터의 경쟁자가 조지 포스터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때 그 경쟁자가 제시한 용어가 바로 오캄의 면도날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말보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가정이 없고 단순하기 때문에 에로웨이 박사는 신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오캄의 면도날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이면서 프란체스코에 수사했던 오캄의 윌리엄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단순성의 원리라고 불릴 정도로 오캄의 면도날은 가장 상식적이고 간단한 설명이 타당할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불필요한 가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틀릴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고, 따라서 면도날을 이용을 해서 그 불필요한 가정들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밤에 복면을 하고 살금살금 집에 들어오고 있을 때 가장 단순한 설명은 도둑질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인을 놀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도둑처럼 변장하고 들어왔다는 등의 설명도 가능하지만 가정이 많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라는 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그 사람이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는 가정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틀릴 가능성이 높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캄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할 경우 가능하면 가정을 줄여야 하고, 가정을 줄이는 것이 정답의 확률을 높인다는 겁니다. 북한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북한이 무력을 통한 적화 통일의 목표를 포기했다. 북한 6.25 때 무력을 통한 적화 통일을 시도했고 지금 또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은 2010년 개정된 그들의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 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국방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과 인민 민주주의 혁명 보합을 완수하는 데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대남 전략 목표는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한반도 전체에서 완수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무력 적화 통일을 포기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캄의 면도날에 의하면 북한이 적화 통일 야욕을 버렸다는 것보다는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정도 적고 단순한 설명입니다. 둘째,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했다. 우리는 북한의 체제가 위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북한이 붕괴된다고 했지만 그 징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말하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개발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무기 개발했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 그들의 시각에서 자의적인 가정을 사용해서 해석한 내용일 뿐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6.25 전쟁 직후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서 1960년대에 IRT-2000이라는 실험용 원자로를 소련으로부터 도입했고 1980년대 영변에 5메가와트 이 발전소를 완공을 해서 가동했습니다. 동구가 붕괴되기 전에 이미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95년에 대규모 홍수가 남에 따라서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핵무기 개발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이 둘이 결합돼서 북한이 체제주의를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했다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카메 면도날에 의하면 북한이 체제주의를 위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개발했다면 너무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북한 지도자들도 합리적일 것이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붕괴되고 있을 것이다. 북한도 동일민족에 대해서는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등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하여 미국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적화 통일을 달성하려 한다는 해석이 단순하고 오카모의 면도날에 부합됩니다. 셋째, 북한은 경제발전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려 한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그렇게 중요시했다면 아예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공산주의를 지속하지 않고 벌써 남한처럼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였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 한다는 것보다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훨씬 간단한 설명이고, 이것이 오카모의 면도날에 부합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 한다면 너무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 지도자도 국리민복을 최우선시할 것이다. 지금까지 비핵화하지 않는 것은 대가를 많이 받기 위한 것이다.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도 대가를 키우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려는 것도 협상의 대가를 키우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 등입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 한다는 주장은 틀리게 됩니다. 오카모의 면도날을 적용을 해보면 북한은 무력 적화 통일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고, 무력 적화 통일을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였으며, 따라서 적화 통일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지칭하는 사람일수록 단순한 설명보다는 복잡한 설명을 선호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걸 통하여 자신의 지적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깊숙한 곳에 숨겨진 상대의 의도를 안다고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카메 면도날을 정식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따라서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꼭 우리에게 대화를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잘나 보이는 해석이지만 맞지 않는 추론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대북핵 정책은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 전문가들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북한의 대내적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카메 면도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량 및 성능 개량하고 개발 및 성능 개량하고 미사일을 성능 개량하기 위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이것이 오카메 면도날에 부합되는 설명입니다. 음모론이나 기상천외한 의도를 추정하는 사람은 믿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상식적인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반적인 국민께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지는 것이지 사랑해서 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